37번입니다. 37번에 보시면 보건교육의 내용의 진행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룰을 좀 순서를 지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어떻게 한다?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되겠죠? 쉬운 것부터 해야 흥미가 생기겠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내용을 나중에 하면 사람들은 과거 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법규를 해도 최신 거를 최근에 가까이 늦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먼저 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여러분 과목으로 친다면 술기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거야. 그럼 추상적인 과목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별로 이거 왜 하지 싶은 게 보건간호라든지 공중보건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안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막연한 건 추상적인 거야. 어느 게 더 어렵다? 추상적인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1번처럼 쉬운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어려운 추상적인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할 거. 그 다음에 단순한 게 더 쉽겠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병원 현장에서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그런 게 직접적인 거고 별로 안 쓰는 건 간접적인 거겠죠. 그럼 어느 게 더 쉽다? 직접적인 거. 그래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에는 친숙한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한다. 순서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1번에 틀렸고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리고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자, 38번은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38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신생아 목요법을 가르치겠대요. 그럼 이때 신생아에게 목요법을 가르친다? 혹시 보기에서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법을 가르친다? 이런 말 할 거야. 신생아 목요법을 엄마들한테 가르친다. 인슐린 당뇨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인슐린 셀프로 주사 어떻게 하는지 가르친다? 이런 말하면 이때 교육의 방법은 어떤 교육으로 해야 됩니까? 교육의 방법은 뭘까요? 교육의 방법은 내가 교육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 해볼까요?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방법은 뭐가 좋다? 시범이에요. 그래서 시범은 내가 딱 보여주면 자, 애기 엄마 나와서 한번 애기 목욕시켜 보세요. 하면 실무 적용이 용이하잖아. 그죠? 교육의 방법은 시범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치고자 할 때, 인슐린 주사를 가르치고자 할 때, 자, 문제에서 적절한 교육의 매체는? 이라고 물으면 이때 교육의 매체는 뭐를 가지고 한다? 교육의 매체가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효과가 더 좋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교육을 할 때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치고자 하고 주사를 가르친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 주사는 모형이 있던 인형 모형이 있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교육의 매체는 뭐라고 하셔야 된다? 모형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교육의 매체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 주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드렸어.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잘 들었나? 나는 뭐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교육을 평가할 때는 나와서 해보세요 하고 나는 뭐를 할까? 두 눈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를 보겠지. 그래서 이때 평가의 방법은 무엇을 한다? 관찰법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하십시오. 교육의 방법을 물었다면 시범이고 이때 적절한 교육의 매체를 물었다면 모형일 것이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 내 눈으로 하는 걸 직접 보겠죠. 관찰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의 평가를 물었으니까 관찰법입니다. 38번 정말 많이 묻습니다. 하나하나 구별을 하실 것.
그다음에 39번입니다. 자, 39번에 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보건교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현장 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분이 현장 학습 간대, 견학 간대 이런 말 하죠. 실제 보는 거잖아. 실제 보는 거. 그게 바로 현장 학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보건교육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한다면 방법에서 자, 같이 잠깐만 보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먼저 첫 번째가 정리합니다. 심포지움이라는 거 있죠. 그럼 이 심포지움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동일한 주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자, 어느 주제로 회의해 보겠습니다. A 연사님 나와서 발표해 보세요. 그래서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발표하는 게 심포지움이에요. 그럼 이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예요?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회를 보는 사람, 그리고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도 자, A 연사님에게 박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도 되게 좀 전문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청중들도 모두 뭐다? 전문가. 그래서 모두가 전문가. 이 말 나오면 뭐예요? 심포지움이에요. 하셨죠?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패널 토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배심 토의라고 하고 이거는 어떤 거예요? 키워드가 상반된 의견 그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로 패를 나눈다 생각하세요. 반대패, 찬성패, 패를 나눈다 생각하셔서 상반된 의견 그 말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분단 토의는 여러분 어떤 거야? 키워드가 분단이라는 말 들어갈 건데 여러 개 분단으로 나와서 회의를 하게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 그럼 이거는 분단 나눠서 하니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겠지.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쪼잘쪼잘쪼잘 하니까 벌이 윙 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분단 토의를 뭐라고 한다? 버즈 세션이라고요. 벌이 윙 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는 겁니다. 버즈 세션이란 말이 분단 토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하다 그랬죠. 시범은 가장 좋은 점은 뭐다?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그래서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런 말하면 시범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시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치질을 한다 또는 손 씻기를 가르친다 또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혈액투석 말고 복막투석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준다.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시범 보인다.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교육의 방법 시범이에요. 장점은 뭐라고요? 실무 적용 용이. 실무 적용 용이 이래 말하면 시범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 토의는 여러분 뭐를 떠올리면 돼? 급 회의하는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 그룹 토의는 집단 토의라고도 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다음 중 보건교육 방법 중에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운다. 여러분 학급 회의할 때 내 의견만 계속 강조할 수는 없잖아. 고집할 수는 없잖아. 다수결에 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적이다. 그리고 또 나만 안 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의견만 계속 고집할 수 없고 서로 양보도 해야 되겠죠. 사회성도 키워진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내 발표력도 키워지겠죠. 의사 전달 능력도 키워진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그룹 토의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 능동적인 참여 이런 말 나오면 그룹 토의 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송입니다. 그럼 방송은 언제 가장 좋아요? 갑자기 빨리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다 해볼 때 효과가 가장 빨리 나는 거는 언제다? 방송이에요. 급성으로 감염병이 생겼을 때 효과가 가장 널리 빠른 거. 그건 방송이라는 거. 혹시 방송이라는 말이 없다면 대중매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이죠. 자, 브레인스토밍은 알다시피 이건 어떤 거예요? 팝콘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려봤지? 그럼 팝콘 전자레인지 돌리면 강냉이 옥수수가 어떻게 돼요? 타닥타닥 타닥 튀면서 봉지 안에서 지멋대로 툭툭 튀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구속을 안 하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팝콘 튀기듯이 마음대로 튀어도 비판 안 해.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브레인스토밍 또는 일명 팝콘 회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 순전 순전이 아직 뭐야? 혼전, 순결 이런 거를 만약에 떻게 생각하냐 하고 토론을 한다.
또는 혼전, 임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토론한다. 결혼하기 전에 한번 미리 살아보자 이런 거 토론한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뭐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버지가 학생이 돼서 학교에 가서 학생으로 수업을 받아. 아들은 아버지 직장 가서 김부장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역할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자 키워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일명 역지사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역할극이에요. 자,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장애인들의 느낌을, 불편함을 내가 느껴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역할극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견학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견학은 아까 말했잖아요. 교육을 받고 나서 자 얘들아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그러면 동물원에 가서 한번 실제 볼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장소를 어떻게 한다? 실제 현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실제 현장으로 옮긴다. 이래 말하면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뮬레이션. 그럼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요. 실제와 유사하게 만드는 거.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운전 연습하는 연습장이 있더만요. 실내 운전 연습 같은 거. 그럼 그거는 제가 안 가봤지만 도로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교육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넘어갑니다. 하고 그다음에 40번입니다. 자, 40번은 어떤 거요? 산업보건 파트가 되겠네요.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직업병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 레이노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거예요? 추위에 노출됐거나 그럴 때 생기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직업병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일까 봐 잘 보여요? 잘 보일까요? 보여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가 여러분 잘 보이면 됐어요. 자, 먼저 이타이 병이라는 거 있죠. 그럼 이 이타이 병은 여러분 그냥 족보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타이 병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카드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타이는 푸다는 이 카드뮴 하는 거 떠올리셔야 되겠고 그럼 이때 이타이 병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아파 죽겠어. 그래서 통통통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요통, 근육통, 골통, 통통통 들어가면 뭐다? 이타이타예요. 요통, 근육통, 골통, 뼈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서 못 걷겠죠? 보행장애. 그래도 골연화증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골연화증 같은 거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타이 병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것. 반면 미나마타병은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수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구내염, 그리고 신경의 문제 이런 거 주는 게 수은입니다. 까먹는다면 수은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미나마타병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너무 많이 물었어요. 잠한병이라는 거. 그럼 잠한병이라고 안 하고요. 감압병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다. 또는 주로 누가 생기니까 해녀나 잠수부가 생기기 때문에 해녀병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곳에서 생겨요? 저 바다. 저 밑바닥, 그죠? 바다 밑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바다 밑바닥은 기압이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은 기압이 낮다. 저 아래쪽은 기압이 높다. 그럼 기압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휙 하고 빨리 올라왔을 때 생기는 게 잠한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생긴다 그랬냐면 교량가설.
우리 바다나 강에 다리 놓는 거 할 때 터널 공사 밑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잠수부 요런 사람들이 잘 생긴다. 그럼 자만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오다 보니까 생기니까 천천히 압을 낮춰라 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고산병 또는 저 비행기 조종하시는 그 조종사들이 하는 항공병. 그래서 고산병, 항공병은 저 위치되는 기압이 낮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게 고산병이라는 거다. 항공병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거죠. 자만병하고 고산병은. 그다음에 분진 때문에 생기는 거는 어떤 게 있다? 진폐증, 그다음에 규폐증, 그리고 성면폐증. 이 중에서 폐암을 초래하는 것은 성면폐. 그다음에 주로 채석공은 돌멩이 깨서 돌멩이로 저기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상 같은 거죠. 뭐라고 할까, 제목가 떠오르지 않지? 상을 만드는 거, 속고상처럼 만드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돌가루가 날리거든. 채석공, 도자기,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은 규폐증입니다. 그 다음에 벤젠 여러분 유기약품 벤젠 그리고 전리방사선은 전리자 빼도 돼. 그냥 방사선 노출됐을 때 그 벤젠 방사선 노출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에요. 그래서 이 전리방사선은 밑에 있어요.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리방사선은 방사선인데 이게 주로 북극 항로에 방사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쪽을 아주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항공 승무원이 뭐가 걸렸다? 백혈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 백혈병이 걸리게 된 원인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업병으로 보상 판정을 내려줬을 때 이거 직업병 맞다, 산업재해다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다? 방사선에 노출된 겁니다. 그 말입니다. and 재생불량성 빈혈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레이노시병 하면 여러분 뭐가 돌려야 돼? 진동이 돌려야 되겠죠. 진동, 하이피스트 진동. 또 하나가 어떤 거? 말초 부위에 추위에 노출됐을 때 진동 그리고 추위 하면 손가락 끝이 혈액순환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변하는 거. 이게 바로 레이노시병이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장갑을 껴라. 그 다음에 작업 형태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 뭐예요? VDT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날개 죽지 견갑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게 바로 경견한 증후군 이렇게 말하겠고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된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소음하면은 판금 작업 있죠. 판금 작업은 자동차 구겨진 거 패는 거 펴는 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거 다루는 곳에서는 직업성 난청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열경련 했었고 그 다음에 열사병 했었고 열허탈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납중독 기억하세요. 자, 납중독은 어떤 거 주로 다루는 사람들한테 주로 있다? 납중독은 인쇄공들 있죠. 인쇄공이나 축전지 다루는 사람들. 배터리 같은 거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 납중독입니다. 그럼 출판사 직원들, 그죠? 인쇄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때 납중독은 증상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말한다면 빈혈이에요. 납하면 빈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참고, 소변에서 뭐가 나와요? 적혈구 색소가 나와요. 그래서 소변에서 뭐가 나오더라? 치은, 잇몸이 색깔이 착색이 되더라. 혈압, 유산, 신경장애가 생기더라 이렇게 있는데 다 까먹더라도 뭐를 기억하자? 빈혈 기억하세요. 그래서 납하면 빈혈 이렇게 또 올려주십니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일사병의 원인 그리고 백내장의 원인 하면 혈광선 중에서 어떤 광선이라고 했었냐면 뭐라 그랬어요? 적외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적외선은 일사병의 원인, 그 다음에 백내장의 원인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리고 자외선은 여러분 어떤 말 할 때 있냐면 비타민 D 하면 자외선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구루병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중에서 어느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자외선이 더 중요해요. 그럼 자외선 하면 비타민 D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한다면 살균작용. 자외선은
살균 작용, 비타민 D 하는 거 떠올려 주십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레이노 증후군은 아까 추위, 진동 때문에 생기니까 3번 손을 보호하고 장갑을 착용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41번. 자, 41번에 보시면, 자, 전체 지역 사회 주민이라 그랬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구별해야 되냐면 유병률과 그 다음에 발생률을 기억해야 돼. 그죠? 그럼 이때 분자 분모를 물었을 때 밑에 있는 게 뭔데요?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 왜냐하면 그거는 거꾸로 되면 안 되거든. 다음 중 분모가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때 밑에가 분모예요. 그럼 이때 유병률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인데 전체 인구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모였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야. 어르신들 오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혈압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어. 그게 바로 뭐다? 유병률이에요.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현재 갖고 있다. 현재 갖고 있다. 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병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전체 인구수가 분모예요. 그리고 and 자 키워드는 분자의 키워드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키워드는 현재 이 말 그리고 특정 문제를 두 번째 줄에 갖고 있다. 현재 갖고 있다. 이래 말하면 유병률이고 그 다음에 발생률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발생률은 그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걸렸던 사람들 다 빼. 예전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 다 빼고 올해 안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 올해 새롭게 생긴 사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발생률이에요. 그래서 발생률은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아팠던 사람 다 빼. 그리고 걸려 있는 사람 다 빼. 건강한 전체 사람 수 중에서 자 키워드는 새롭게 두 번째 줄에 발생했다. 그래서 새롭게 발생했다. 발생률. 현재 갖고 있다, 있을 유자, 유병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건강 문제에 이완되어 있대. 이완되어 있다는 말은 걸려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걸려 있다. 뭐죠? 유병률이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중요하죠.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 그럼 이때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구성 요소가 5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보건 의료 전달 체계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1차, 2차, 3차 보건 의료기관을 만들려면 일단 자원이 있어야지. 자원이 있는 걸 찾아내서 그 자원을 세팅해야 보건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보건 의료를 자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 일단 이 지역 사회에 간호사가 얼마나 있고 간호조무사가 얼마나 있고 의사는 얼마나 있고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인력도 자원인 거예요. 그럼 이 인력의 자원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력이 자원인 거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돼. 그럼 인력은 충분히 갖추었어.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네. 장비가 별로 없네. 하는 거죠. 그럼 시설, 장비 이런 거는 무슨 자원이라고 한다? 물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나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그거를 다룰 기술이 없네.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식이나 기술도 자원입니다. 그럼 지식이나 기술은 무슨 자원이라고 합니까? 지적 자원이라고 하죠. 지식, 기술 이런 거는 지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야 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순서대로 말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기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는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나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자원 개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개발해. 그럼 자원을 찾아냈어. 그럼 그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관에 국가가 만든 기관 또는 민간이든 간에 그 자원을 세팅해야 되겠지. 꽂아 넣어야 되잖아요. 퀵스해야 되겠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자원의 조직화. 조직화는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자원을 세팅하는 거, 그거를 자원의 조직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세팅했어. 그럼 세팅해서 이제 뭐 할까? 이제 서비스를 해야지. 그죠? 그 서비스를 1차, 2차, 3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건강을 주민들한테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이건 전부 다 서비스잖아.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뭐에 속하나 이래 말하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험은 쓰라고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서비스 제공하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기에다가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뭐 세금으로 공공재원, 이 말은 세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 그럼 지금 모든 거 다 만들고 서비스 지원하고 돈도 투자를 받았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직원들끼리 서로 지도자가 없으면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럼 이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딱 나서서 지도력 있게 의사결정 돕고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도 지시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관리한다. 관리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보건의료 정책을 키워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례를 물으면서 이게 어디에 속하나 묻는다니까 순서대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기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건 무슨 단계라고 한다? 자원 개발. 그럼 찾아낸 거를 그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는 뭐라고 한다?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1차, 2차, 3차 만들어서 건강 증진하고 예방하고 이런 건 뭐에 속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러려면 세금 또는 투자 이런 거 받아야 된다? 경제적 지원. 그리고 그 중에서 총 책임자가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겠죠? 정책 관리 이런 거가 보건 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되셨습니까? 요즘 트렌드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42번에 보시면 인력, 시설, 장비, 지식, 기술 이거 어디에 속한다고요? 자원을 개발하는 거라 그랬죠? 자원의 개발.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43번에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예요. 아까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된댔어요?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3차 만들었어. 근데 이걸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차 갔다가 안 들으면 2차 가고 2차 갔다가 안 들으면 소견서 끊어서 3차 가라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 권장하긴 하는데 국민 중에서 1차가 여러분 어디를 말하는 거야? 1차는 의원급이에요. 또는 보건소 같은데요. 그게가 1차야.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예요? 병원급이에요. 3차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가 3차예요. 자, 그런데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인하대학병원 바로 갈래요. 대학병원 바로 갈래요. 3차 가겠어요. 그러면 3차 대학병원에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막진 않아. 다만 비용이 비싸겠죠. 나 비싸도 돈밖에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 체계가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자유방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전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다? 자유방임형이에요. 그럼 자유방임형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아셨죠? 보고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44번에 보면 보건행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건행정이 가장 보건감에서 중요한 파트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꼭 묻는 것 중에 뭐가 있다? 사회보장을 물어볼 거야. 그럼 사회보장에서는
사회보장에서는 자, 크게 나눠볼게요. 사회에서 보장한다는 거는 뭐를 보장한다는 거요? 생활도 보장하고 의료도 보장하는 거, 소득도 보장하고 의료도 보장하는 게 사회보장이야. 사회에서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사회보장을 어떤 형태로 도와줍니까? 한다면 알아두셔야죠.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는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주고,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라는 방법으로 도와준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도와줄까요?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사회보험의 방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여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뭘 도와주는 거예요? 소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료를 도와주는 거죠. 의료를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소득을 도와줘요? 의료를 도와줘요? 얘도 의료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반면 국민연금은 의료와는 상관이 없죠. 앞으로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 받는 거니까 소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보험 있죠. 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떠올리시면 돼. 그럼 이거는 소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득을 도와주는 거가 되겠죠. 반면 마지막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명 산재보험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산재보험은 뭘 도와주는 거예요? 특이하게 두 가지를 다 도와줘요. 소득도 도와주고 의료도 보장해 주는 거.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게 뭐다? 산재보험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5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사회보험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이때 사회보험을 도와주는데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저소득층에게는 무엇으로 도와준다?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주겠다. 그럼 공공부조의 방식은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때 기초생활보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초수급비 받는 거예요. 그럼 기초수급비는 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득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득을 도와주는 거죠. 기초수급비 받는 거니까. 그죠? 기초수급비 의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득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소득만 도와주면 안 되잖아. 공공부조의 사람들도. 그럼 이번에는 의료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 의료를 도와주는 게 시험 문제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를 공공재원으로, 즉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의료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급여는 의료를 도와주는 건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다?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공공부조가 뭔데요? 세금 거둔 거. 그걸로 도와주는 게 의료급여, 다른 말로 의료보호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럼 이 의료급여는 1종, 2종 있어요. 자, 의료급여는 여러분 종류가 1종, 그 다음에 또 2종 이렇게 있어요. 3종, 4종은 없습니까? 없어. 1종, 2종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사회보험의 건강보험은 두 가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직장 가입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 건강보험은 반면 의료급여, 의료보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1종, 2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공공부조는 소득이 약한 모든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었잖아. 그 앞에 거는. 그런데 사회 서비스는 누구한테 할 거냐면 특정 대상한테만 해줄 거예요. 그게 소득이 있든 없든 안 따지고 그 특정 계층한테만 할 거야. 그럼 누구한테 한다? 여기 있는 노인들한테 하는 거, 장애인들한테 하는 거, 아동한테 하는 거, 가정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 대상이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사회 서비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44번 해보세요.
4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의 유형 중에서 생활비도 준다잖아. 그럼 생활비를 준다는 말은 의료소득, 소득을 보장하는 거네. 거기에다가 의료도 제공받는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소득도 보장받고 의료도 보장받는 거. 조금 전에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산재보험이라 그랬거든.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예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종류가 아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랬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은 시험에서 무지무지 중요하게 다룰 건데, 건강보험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특징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특징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가 법률에 의해서 국민 건강은 안 넣고 싶어도 안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강제 가입이라는 거. 그래서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그 말입니다.